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는 백세도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인생에서 85세라는 나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겁주기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85세는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이 크게 갈라지는 분수령이거든요. 하지만 방법을 알면 이 시기를 거뜬히 넘기고 90세, 100세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핵심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4세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평균보다 10년가량 짧죠. 이 말은 많은 분들이 인생 마지막 10년을 병원과 약에 의존하며 보낸다는 뜻입니다. 특히 85세 전후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 속도 증가, 골격 근육 약화로 낙상 위험 급증, 만성질환 합병증 위험 확대. 해외 연구에서도 85세를 기점으로 심혈관 질환, 인지장애, 골절 사망률이 두드러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4가지 함정. 1. 만성질환을 약만 믿고 방치하는 습관. 첫 번째 함정은요, 약만 믿고 생활은 그대로인 경우예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잘 드시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짜게 먹고 달게 먹고 앉아서만 지내면 약이 막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81세 박정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10년째 혈압약을 드셨는데 약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젓갈 국물 위주 식사, 밤 10시 이후 간식 주 3회 소주 한두 잔을 유지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두통과 어지럼, 혈압을 재보니 190에서 100이 나왔고 응급실에서 고혈압성 위기로 진료를 받으셨어요. 검사해보니 나트륨 과잉,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겹쳤더라고요. 이후에 뭘 바꿨냐면요. 국물은 3숟가락 이하, 김치 2세 조각 제한, 저염 간장업으로 간하기, 저녁 8시 이후 금식, 주 5일 20분 걷기. 3주 후 아침 혈압이 꾸준히 내려와서 의사와 상의해 약 용량을 미세 조정, 3개월 후엔 두통이 사라지고 집중력도 돌아왔습니다. 내 아침 혈압이 일주일에 3번 이상 140 이상이 나온다. 경고. 국찌개 국물을 반 이상 먹는다. 소금 줄이기 시작. 주 3회 이상 야식 음주, 주 1회 이하로 줄이기. 집에 혈압계 없음? 바로 마련해서 아침 저녁 기록.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선생님, 제 목표 혈압 범위를 다시 정하고 싶습니다. 아침 저녁 혈압 기록을 2주간 가져오겠습니다. 식단과 운동을 바꾸면 약 용량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움직임 부족이에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 두근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그 결과 낙상, 골절, 폐렴, 욕창 같은 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최순자 86세 어르신은 코로나 이후 외출을 거의 안 하셨고 집안에서도 소파 마이너스 침대 마이너스 식탁 동선만 오가셨어요. 처음엔 무릎이 시큰 정도였는데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욕실에서 미끄러져 꼬리뼈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평지 걷기도 5분을 못 버티셨어요. 어떤 변화를 했냐면요. 의자에서 10회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변형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세트. 그리고 싱크대 붙잡고 까치발 20회, 발목 펌핑 30회, 벽 짚고 팔 마이너스 등 벽 20회를 매일. 2주 후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줄고 4주 후엔 평지 10분에서 15분 걷기 성공. 8주 후엔 집 앞 마트 왕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안전 가이드? 의자 높이는 무릎보다 약간 높게. 바른 어깨 너비, 배꼽 살짝 당기고 시선 정면. 반동 금지, 천천히 3초 앉고 3초 일어나기. 무릎 통증 있으면 높은 의자 부분 범위로 시작. 오늘 바로 하는 미션 초보용. 시계 알람 매 50분 앉아 있으면 2분에서 3분 서서 걷기. 문 손잡이 잡고 발 뒤꿈치 들기 20회. TV 광고 시간마다 앉았다 일어나기 5회. 걷기 일지 오늘 총 몇 분 걸었는지 기록하고 내일 2분. 만약 이럴 때는 주의하셔야 해요.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 통증 즉시 진료 응급. 편측 다리 붓고 열감 혈전 의심 즉시 진료. 돌발적 어지럼 복심할
씹힘 뇌혈관 응급 신호. 세 번째 함정은 혼자 오래 지내며 대화를 거의 안 하는 것입니다. 뇌는 말하고 듣고 기억하고 판단할 때 가장 활발히 움직이거든요. 대화가 줄면 언어 속도가 느려지고 단어 회상이 늦어지고 결국 인지 저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성국 88세 어르신은 배우자, 사별 후 동호회 예배 다 끊으셨어요. 처음엔 혼자 지내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셨지만 3개월쯤 지나면서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통장 비밀번호가 헷갈린다고 하셨어요. 가족과 상의해 주 2회 복지관 노래교실, 주 1회 성당 친교, 매일 저녁 10분 손주 영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6주 후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 톤이 올라갔고 3개월 후엔 일정표와 장보기 리스트를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4번째 함정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혼자 사시면 끼니를 대충 때우기 쉽고 치아 소화 문제로 질긴 고기나 섬유 많은 채소를 피하게 되죠. 그렇게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다 보면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정선이 87세 어르신은 아침에 식빵잼, 점심 라면, 저녁은 김밥으로 버티셨어요. 2개월 만에 체중이 3kg 감소, 팔다리 힘이 빠지고 계단이 무서워졌죠. 영양 상담 후 아침으로 삶은 달걀 1개 두유, 점심으로 두부 반모 부드러운 생선 1토막, 저녁으로 닭 가슴살 잘게 찢은 죽으로 바꿨습니다. 간식은 요거트 바나나 반개. 4주 후 허벅지 둘레가 늘고 손잡고 일어나기가 쉬워졌어요. 쉽고 확실한 단백질 확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손바닥 규칙. 매 끼니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챙겨 드세요. 예를 들어 달걀, 두부, 생선, 닭, 가슴살, 콩 좋습니다. 씹기 힘들면 두부조림, 갈치고등어 구이 살만, 계란찜, 닭 가슴살 한 입 크기도 괜찮아요. 간편하게 비축하기 좋은 상온 두유, 기름 뺀 참치캔, 병아리 콩렌틸 파우치, 삶은 달걀도 충분합니다. 비타민 D와 수분 챙기기. 아침 햇볕 15분에서 20분 쬐기. 의사와 상의해 보충제 고려하기. 수분은 투명한 물 기준 하루 5잔에서 6잔부터 시작하기. 정리해 볼게요. 약만 믿고 생활을 방치하지 않기, 하루 총 움직임을 조금씩 늘리기, 하루 몇 마디라도 대화하기, 매 끼니 손바닥만큼 단백질 챙기기. 이 4가지만 바꿔도 근육 내혈관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다음 파트에서 85세를 넘어 90에서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는 5가지 장수 비밀을 구체적인 하루 루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무조건 천천히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면 어지럼증이나 혈압 변동이 올 수 있거든요. 침대에서 1, 2분 정도. 팔다리 가볍게 풀어주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그 다음 제일 먼저 하는 건 물 한 잔입니다. 밤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액이 진해져 있거든요.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그리고 아침 햇볕 꼭 받으셔야 해요. 창문 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맞춰져서 밤에 숙면이 쉬워집니다. 아침 식사에서는 단백질을 꼭 넣어주세요. 삶은 달걀 하나, 저염 두부 조금, 두유나 우유 한 잔이면 아주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고 아침 단백질은 하루 혈당 조절에도 도움돼요. 아침 먹고 나서 바로 눕지 마시고요. 10분에서 20분 가볍게 걸으세요.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뇌를 살짝 깨워주는 활동을 넣으시면 좋아요. 신문 기사를 소리내서 읽거나 전날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떠올려 보세요. 이게 뇌의 기억 회로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이웃이나 가게에서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는 게 뇌 활성화에 아주 좋아요. 점심은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골고루 넣으세요. 예를 들어 잡곡밥 반 공기, 생선구이 한 토막, 나물 2-3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국물은 3-4숟가락까지만 드세요. 나트륨을 줄여야 혈압 관리가 됩니다. 식사 후에는 15분, 20분 산책을 해주세요. 특히 발뒤꿈치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곁들이면
근감소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WHO 권장 기준도 일주일에 근력 운동을 최소 2번 이상 하라고 하거든요. 오후에는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거나 목소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경로당 프로그램, 종교 모임, 취미 교실 뭐든 괜찮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사회적으로 활발한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평균 수명이 길었습니다. 집에만 계셔야 한다면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세요. 손주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활동, 예를 들어 뜨개질,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같은 것도 뇌 건강에 좋아요. 저녁은 너무 늦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잠자기 3시간 전까지 소화 잘 되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예를 들어 닭 가슴살 채소 볶음, 두부 부침, 채소죽 같은 메뉴가 좋아요.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보면서라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종아리 스트레칭, 목 어깨 돌리기, 허리 살짝 비틀기 같은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는 습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수면 질을 높이고 면역력에도 좋습니다. 스탠포드대 연구에서도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길고 깊었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잠자리는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를 꺼서 뇌를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은 조용하고 어둡게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추시면 숙면에 좋습니다. 깊은 잠은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하루 루틴. 사실 하나하나 보면 거창한 건 없습니다. 물 한 잔, 햇볕 조금,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그리고 꾸준한 걸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85세, 아니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걸어갈 힘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모레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부모님, 친구, 이웃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